오늘 셀트리온이 4%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투매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호가창을 보면 개인이 매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투매 물량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일봉상 맥자리인 지금 여기 적군이 우리 본진을 공격해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많은 개인 주주분들께서 멘탈이 붕괴가 되시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이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최근 중에 가장 힘들었던 날인 것 같은데, 공매도야, 니들의 작전이 먹혀들고 있으니까 좋겠다. 흔들어대니까 좋지. 오늘 투매 나오고 있다. 난이 물량 가지고 갔냐? 참 맛있겠다잉. 셀트리온 소유 경영 분리한다더니 2세 형제 경영체제 더 공고해졌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죠. 그쵸? 사내이사 추가로 선임하고 장남 중심 지배구조 개편 승계속도 관측 3사 합병과정서 지분도 중요할 듯 하면서 이 과정이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 하락을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합병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심상 정황이 갈 수도 있죠. 저는 근데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왜? 이때까지 그렇게 왔다고 하면 셀트리온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주주분들의 생각이 저와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은퇴를 하지도 않았겠고 나를 번복하고 수많은 과정 속에서 절대 약을 지금 개발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문제가 더 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오늘 4%대 마감을 했네요. 3.86%로 마감을 했는데 이 정도 가격대 보게 되면 회사에 무슨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주가만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 그래도 한 30% 플러스 마이너스 근방에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어쨌든 누가 보면 회사에 내부적으로 악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주가 부양에 대한 차원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정상적인 회사의 모습입니다. 2012년 기사예요. 공매도와의 싸움 카드로 나온 셀트리온의 무상증자. 예전에 무상증자를 안 했던 게 아니죠. 했죠? 2012년 5월달 우리는 공매도와의 싸움 카드로 셀트리온의 무상증자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결과는 이렇게 됐죠.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기업이 6천억 원씩 써가면서 공매도를 방어하는 게 말이 됩니까? 회사와 직원들이 자사주를 샀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사회적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회사를 눈물을 흘리면서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코스닥 당시 대장이었던 우리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이 무릎을 꿇었던 그 장면이죠. 예전에 이미 무상증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 최근에는 홀딩스를 통해서 70억 가까이 매수를 했지만 예전에는 그 액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공매도와의 전쟁을 했었죠. 누가 보면은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 큰 악재가 생긴 것 같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회사의 내부 상황을 한번 우리 쭉 돌아볼까요?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항체 치료제 성공했죠. 전 세계에서 빅파마, 머크뿐만 아니라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 미국과 유럽을 통틀어서 많은 제약회사가 아직도 개발하지 못했고 오직 릴리와 리제네논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만이 치료제에 성공했습니다. 그쵸? 다들 알고 계시죠? 동종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 공고를 받았고 글로벌 임상 3소를 완료를 했고 기존 산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노라주 전부 성공하고 회사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공군들의 공매도의 주작질로 이 주가가 지금 흔들리는 법,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방송 자료를 통해서 수없이 손익계산서와 주가와의 관계를 방송식한 이후로 끊임없이 보여들어 왔습니다. 절대 장기적인 대세는 막을 수가 없어요. 힘든 거 정말 잘 알고 있죠. 아니, 힘들죠.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패배의식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셀트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회사에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단 한 개도 없죠. 천은미 교수님, 그리고 인천의료원 닥터, 루마니아 임상 닥터, 치료 현장의 수많은 의사들, 엄중식 교수들, 임상을 담당했던 사람들, 아마도 최고의 약이다 라고 분명히 다들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산다고 전 세계적으로 안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의 문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단 한 개도 없죠. 굳이 문제라면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와 찌라시 공격, 주식시장에서 끊임없는 공격이 있겠죠. 회사의 대응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지난번 과거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과 어설프게 싸우다가는 오히려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어퍼컷, 스트레이트를 날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시간을 두고 어금니를 깨물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출, 레키노라주의 수출, 이 부분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주가 변동성 힘들죠. 억울하죠. 열받죠.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해왔고 우리도 힘든 시간을 견뎌왔고 결과물을 만들어왔고 이제 숫자가 찍힐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만 하면 됩니다. 근데 주가는 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까지 셀트와 함께한 운명인 것을요. 이제 셀트리온도 매출액 1.8조를 넘어서 2.5조를 넘어서 3조, 5조, 10조를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30조, 40조, 50조를 넘어서 100조를 향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치려고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회사 규모도 빅파마에 맞춰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이겠지요.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수출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무진장 흔들어댈 겁니다. 힘내세요. 뿌리가 단단한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서 회장님이 은퇴하기 전 기술 확립, 기술 자립 확립, 파이프라인, 직반 체제를 갖춰놓고 나갔죠. 물론 지분이 있고 승계 과정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완벽하게 떠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옆에 계시겠죠. 우리도 뿌리가 단단해야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확진을 가지세요. 제가 하는 말이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022년, 23년 성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주가를 반영한다는 말은 99.9999999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팔고 다시 들어온다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고생을 하시고 이거 다시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아마 지금 파신다는 거는 쳐다도 보기도 싫고 암 걸릴 것 같고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아마 이제는 진짜 떠나가는 거 아니실까요? 그러면 그 힘든 시간을 돌아보건대 여기를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저는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출 실적 확인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고요? 찍히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들어갈게 하면 이미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버티면 이길 수 있다고 투자를 하시라고 매매를 하시고 마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내가 팔고 한 달, 두 달, 세 달 잊고 있었는데 그 고생을 하고 주가는 올라가 있더라. 정고점을 뚫고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더라.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면 바닥이다. 내가 사면 고점이다. 내가 팔면 바닥이다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어떠한 경우가 와도 다음번에는 다시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 다짐을 하시죠. 수업료를 정말 크게 납부하고요. 회사 가치는 펀더멘탈, 주가는 반드시 펀더멘탈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끊임없이 증명돼 왔고 워렌 버핏을 통해서 세계적인 투자의 석학들, 구루들, 한국의 슈퍼개미들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 확률 5%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월급쟁이 주식 투자도 원래 힘든 겁니다. 이 과정을 꼭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셀트리온의 미주 사장님이신 제니주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업 성공의 요소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강연 영상을 제가 조금 한번 볼 텐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는 80% 이상들이 다 흑투자라고 해요. 대부분 부모한테서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다 자수성가했더라.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자기는 그 사업하는 분이 그리고 그 사업 모델이 성공하는 눈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봤더니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 첫째, 인생은 절대, 투자는, 사업은 절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서혜자님께서도 그런 말을 자주 하셨죠.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했을 뿐. 나도 내가 대기업 오너까지 될 줄 몰랐다. 바이오 기업을 할 줄도 몰랐고 여기까지 할 줄도 몰랐다. 다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와서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던 거죠. 두 번째, 혼자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임직원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주주도 중요하고 파트너사도 다 중요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죠. 마지막으로 현재보다는 미래,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보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빨간 약과 파란 약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장면이 나오죠. 길들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환상에 만족하며 사느냐? 아니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현실이 던져주는 고난을 극복하면서 사느냐? 저는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현실이 던져주는 고난을 극복하면서 사는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요. 제가 경험했던 한국 사람들은 늘 지금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항상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마음만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려면 성장의 법칙을 마스터해야만 돼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업데이트된 성장의 법칙을 몸에 익힌 상태에서 실제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제가 수십 년간 직접 경험했던 CEO들을 통해 배워온 세 가지 핵심적인 성장의 비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들은 모두 제가 수십 년간 만나고 경험해왔던 CEO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